정부가 홍콩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하면서 홍콩 독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홍콩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5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 백신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홍콩 독감의 증상과 그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훈 전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대책위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메르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홍콩 독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요. 먼저 홍콩 독감이 어떤 질병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반 홍콩 독감은 일반적으로 독감하고 똑같이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유발된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변이가 잘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차고 건조할수록 활동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요. 겨울철, 즉 북반구는 이제 11월, 2월 이때 많이 유행하고요. 남반구는 지금 7월에서 12월 사이에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는 이제 우기에 주로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마 기온이나 습도 아니면 실내 활동량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유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홍콩 독감이 뭐 특별한 독감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유행하는 독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제가 듣기로는 홍콩 독감은 이미 1960년대 후반에 발병해서 유행했었는데요. 최근 이렇게 다시 유행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올해 유행한 것은요. 이번 홍콩 독감의 경우에는 2014년, 15년 저희가 백신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구성에서 약간 좀 다른 게 유행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보통 독감 백신은 A형 백신 2종류하고 B형 1종류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제조가 되는데요. 예. 저희가 H3N2형이라고 그래서 작년도 이제 백신을 맞으셨던 거죠. 요거는 텍사스형 타입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이번에 분석된 거는 아마 스위스형 독감으로 이제 나타나가지고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예측이 약간 빗나간 거죠. 아래 한글에서 문서 작업을 했는데 워드로 제출을 하면 이제 내용은 전달이 되지만 문서가 약간 깨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백신의 효과가 약간 제한적인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홍콩 독감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일반 감기와 증상이 콧물, 기침, 발열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감기는 상기도 감염증을 통칭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원인의 바이러스, 예를 들면 뭐 콧물 바이러스, 목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상기도에 부착되면서 감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기침이라든지 콧물 이런 게 나타나는 건데, 인플루엔자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심한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많이 주의를 기울이는 거고 예방 접종도 하는 것입니다. 예. 또 이 홍콩 독감 바이러스가 메르스보다 위험한 이유가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글쎄,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느 분께서 공기 감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근데 사실 교과서에는 이게 비말 감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파 경로는 메르스하고 유사하게 비말 감염입니다. 다 아시죠? 이제 국민분들께서 이 침 같은 게 튀어나와서 어딘가에 부착되면 그걸 손으로 잡아가지고 입이나 코 등으로 가져가시면 이제 걸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바로 앞에서 기침하시면 그 기침을 제가 맞아가지고 이제 노출될 경우에는 공기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의료진의 경우에는 이제 진료하면서 예를 들면 입 벌리고 해보세요 할 때 기침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랑은 좀 다른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기침을 하시면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와 달리 증상이 없는데 기침하시면은 이 바이러스가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하기가 좀 힘든 게 이제 방역에서 이제 열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열을 측정하는데 열이 안 나신 분들도 이제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홍콩을 다녀오신 분들은 열이 안 나시거나 증상이 없으실 때도 기침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은 손이나 팔 같은 게 휴지 같은 걸 좀 막는다든지 마스크를 좀 쓰신다든지 해가지고 기침 에티켓을 좀 지켜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리 근육통 같은 증상이 없더라도 기침을 했을 때 홍콩 독감에 걸려 있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것이 좀 방역할 때 좀 제한점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또 홍콩 독감 바이러스 이야기할 때 메르스와 비교를 해본다면 전염력이 좀 더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러니까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잘 정리가 된 케이스인데요. 예. 유행 주기가 있습니다. 유행 주기가 잠복기랑 비슷한데요. 보통 한 10에서 14일 주기로 이제 유행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홍콩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기가 짧습니다. 잠복기가 한 1, 2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독감이 이제 유입이 됐는데 이걸 인지하게 되는 시점까지 이미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파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행 주기가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많이 사람들한테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염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없을 때도 이게 기침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기침 에티켓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또 홍콩에서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콩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인플루엔자 자체가 이제 치사율이 좀 높은데요. 아마 초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선 의원에서도 이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라는 키트가 보급돼 있기 때문에 네. 좀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가셔서 검사를 하시면 한 1, 20분 정도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홍콩 갔다 오신 분들은 바로 검사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타미플루를 지금 법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래서 예. 빠른 시간에 타미플루를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타미플루를 얼마나 이제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아마 네. 정부 당국이 요거는 좀 메르스 상황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 전조 증상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정말 좀 예상이 되면 빠르게 전문 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홍콩 독감에 대해 집중하는 이유가 2003년에 유행한 사스보다 지금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 홍콩 독감을 치료할 수 있는 뚜렷한 백신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까? 이게 저희가 백신을 제조할 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요. 아마 백신이 보급되는 건 아마 올 가을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전염성 질환 같은 경우는 집단 면역력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급적 꼭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감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렇게 전달해줄 사람이 없으면 질환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기 감염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일단 예. 기침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제 기침하시는 분 자체가 좀 이제 막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손 씻기, 그러니까 여기저기 붙어 있다 그러면 손 열심히 씻으시면 이건 예방이 됩니다. 메르스 상황도 이제 이번에 강동 섬진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마 그런 손 씻기라든지 이런 국민분들의 방어 활동 이것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면은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참 요즘 들어서 이 개인 위생이 참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한 사례로 지난달에 인천공항에서 홍콩에 다녀온 30대 남성이 고열 증상을 보이면서 진단해본 결과 홍콩 독감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국내에서 홍콩 독감 판정을 받은 경우 아까 말씀해주신 신속 상황 검사 키트나 타미플루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고 있나요? 일반 독감 환자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열증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타미플루 등을 사용해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침이나 감기 이런 증상을 조절하면 되고요. 대증 치료를 하면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국내에서 이렇게 홍콩 독감 유행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중동보다는 가깝고요. 교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유입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고요. 다만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메르스 여파로 손 씻기 등의 위생 활동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요. 네. 방역 당국도 지금 인천국제공항에서 열심히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좀 이제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여름철에는 우리나라 인플루엔자가 그렇게 많이 유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을철, 겨울철 넘어갈 때까지는 저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위험군 분들은 아마 폐렴 예방 주사 같은 거는 좀 이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독감 예방 주사를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셨던 분들은 올해는 꼭 맞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이 홍콩 여행을 자제하거나 방문하기 전에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홍콩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유의사항 정리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에 여행을 계획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마 홍콩 당국도 아마 그런 홍보는 할 텐데 이제 밀폐된 공간들, 이제 메르스랑 똑같이 이제 좀 밀집된 실내 공간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그 벽이라든지 문고리 이런 데 많이 묻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손을 씻으시는 게 좋고요. 씻지 않고 이제 돌아다니실 경우에는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부분을 안 만지시면은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신 다음에도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이제 기침이나 이런 에티켓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만일 증상이 발생되면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검사하시고 지금 타미플루가 법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빨리 치료 받으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홍콩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왕이면 뭐 급하신 일이 아니라면 좀 미루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신다면 밀폐된 공간은 주의하시고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전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